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립되고 삭막해졌고 화가 많은 세상이잖아. 의외로 MZ세대들도 화병이 좀 많은 게 를 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 혹시 두 명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알아? 몰랐지? 나라마다 다른? 나라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기후나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막 너무 맛없는 음식 먹다 보면 식욕 감소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이게 특정 문화, 특정 지역 사회마다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고 해. 우리말로는 뭐 문화권 증후군, 문화 관련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이런 하거든. 말은 처음 들어보네. 그치? 환자가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의 어떤 역사, 가치관, 세계관, 정신세계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비슷한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쪽 문화권에서는 발병을 하지만 또 이쪽 문화권에서는 발병하지 않는 좀 흥미로운 거는 질병으로 생각하는 문화권도 있고 아닌 문화권도 있어. 그거는 그냥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어떤 게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동남아시아나 말레이시아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아모크라는 아모크? 뭐야? 진짜 처음 들어봤다. 아모크는 뭐야? 주로 남성한테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막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막 자해 행위를 해. 갑자기 막 그러다가 심한 졸음을 유발하면서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본인은 이 일을 기억. 뭐야? 술주정이야? 술과도 전혀 상관없는. 근데 왜 그래? 약이랑도 상관없고. 아마 이제 단기정신병이나 해리 장애 이런 데 속하지 않을까?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피블록토라는 질환이 있는데 북극 문화권, 뭐 이누이트나 에스키모 여성들에게 보이는데 며칠 동안은 좀 굉장히 피로하고 우울하고 침울하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 북극 문화권은 되게 엄청 춥겠지 거기는. 추운 날씨에 막 옷을 찢고 벗고 막 뛰어다니고 막 바깥에서? 와. 초인적인 모습들을 좀 막 보이고 그러면서 이것도 또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피블록토라고 명명이 될 정도로 꽤 있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 관련 증후군이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가 있지? 바로 화병이야. 화병. 화병. 많이 들어봤지? 화병은 많이 들어봤다. 들어봤지. 화병은 어떤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치밀고 이게 막. 화가 나는 상황을 오랫동안 참다가 그게 맞아. 뭔가 가슴에 한이 되어서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을 답답한 나타내는. 느낌으로 가슴을 퉁퉁 치는 사람이 딱 상상이 되는 뭔가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하얀 거 이렇게 딱 하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만 있고 항상 말도 저 화상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게 약간 화병의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지. 스테레오타입이지. 이게 조선 왕실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있어. 화병에 걸렸다. 왕에 걸렸다고 화병에? 화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풀 수 있지 않나? 열받게 하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더라고. 화병에 관해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임금은 선조. 이제 선조가 나는 화병을 앓는 것이라 목구멍이 폐색되고 담기, 가래가 더욱 성한데 선조실록에 나와. 조선 14대 왕이잖아 선조가. 당시에 뭐 임진왜란 있었고 정유재란 있었고 막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간 왕이라는 오명도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런 화가 누적이 되면서 또 화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선조 다음에 이제 또 광해군. 광해군. 광해군도 화병을 앓았다고 해. 기록을 보면 내 원래 화병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나라의 일들이 많고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광해군. 이병헌. 이병헌을 따라. 황제 부음이 겹쳐오는 바람에 슬프고 두려워서 감히 병을 말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병을 견뎌가며 출입하고 있는 것이다. 광해군 일기에 이렇게 또 기록이 있어. 왕이 이걸 신하한테 말하면 되게 무섭겠는데.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화병과 왕이 말하는 화병을 듣는 거야. 무게가 너무 다른데? 언제든지 내가 지금 나를 죽일 화병이야? 수 있을 것 같잖아? 내가 지금 화병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 화병이라 그러면은 그 단어의 느낌 자체가 한의학에서 다룰 것 같은 질환명인데 그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는 화병은 어떤 병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화병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한 가지 질환보다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신체화 장애 등 이제 다양한 진단들의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또 드는데 하나가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증상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신체 증상이 되게 특징적이거든. 잠도 못 자고 전신 통증, 뭐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너무 답답해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숨쉬기 힘들고 머리가 무겁고 뭐 명치에 뭐가 걸리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해. 다양하다. 증상이 아주 얼굴에 막 열감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특이적이니까 신체 증상이 막 병원에 여기저기 가보고 막 이러는데도 소화기 증상으로 내과를 가면 별로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것 같긴 이상이 하다. 없지. 이거는. 정신건강학과에서 봤을 때 어떤 화병의 원인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좀 알아채면서 좀 달래줘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지나치게 좀 억누르는,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좀 더 우선시해서 이런 증상들이 신체 증상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타인의 감정을 조금 더 살피고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게 좀 어색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조금 더 취약해서 그치, 뭔가 생기는 우리나라 문화, 유교적 문화권에서 유교적 아무래도 문화권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실제로 근데 화병 환자를 진료해 본 적 있어? 많지. 많아? 오. 막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또 많이 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어. 40대 평범한 주부신데 10월 시댁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명절 되면은 뭐 아유 애미야 음식이 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짜네. 뭐 전날 와서 뭐 전이라도 부쳐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기름을 이렇게 붓니 전을 튀기니 굽니 이러면 이제 막 그럼 또 막 명절 가기 전부터 막 잠을 못 자고 답답하고 또 시어머니가 앞에서 그러면 또 그 앞에서 네 어머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좀 참다가 막 잠도 오지 않고 막 온몸이 뜨거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막 갱년기 증후군인가 해서 뭐 호르몬 검사도 받는데 이상도 없고.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게 오히려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며느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치 사회적 분위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또 싸울 것 같고 남편한테 또 풀려고 그러면 아유 그냥 요즘 애들 자기 알아서 하게 두세요. 또 막 이렇게 하고 아들한테 또 얘기하면 아들이 아 엄마 뭐 됐어요 막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또 이러니까 이제 또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아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입사원들이 윗분들 눈치만 봤다고 한다면 요즘은 상사들도 또 막 회식을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시키기에도 좀 조언을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아니니까. 시키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다양한 군에서도 좀 화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화병에 유독 잘 걸리는 유형이 있을까? 일단은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 그러겠네. 부탁하는 것도 잘 거절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막 예스맨. 예스맨 이런 분들이 화병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 그치.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화가 난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단 그걸 억누르다 보니까 뭐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속 불편감 이런 신체 증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여기는 뭐 아예 화병과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지. 거의 뭐 소리야. 대척점에 있는? 무슨 소리야? 화나면 아우 화나. 배고파. 나 밥 먹을게요. 김밥 먹으면서 촬영할게요. 뭐 이럴 수. 샌드위치 먹어도 되죠? 만들 건데. 너무 좋은 거야. 좋네. 본인 건강은 뭐 200년 살겠네. 화병이 요즘은 MZ 세대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MZ 세대들은 할 말 한다. 뭐 이런 약간 느낌. 뉴스나 이럴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런데 의외로 MZ 세대들도 화병이 좀 많은 게 20대 환자가 2015년 856명에서 2019년 1477명으로 증가를 했고 30대 환자도 2015년 1293명에서 2019년 1895명으로 증가를 했거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질병 코드를 화병으로 잡지 않으니까 그치. 뭐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코드로 잡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따지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요즘 SNS를 하니까 SNS를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좀 노출이 되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 의식을 하느냐고. 나도 SNS를 하지만 SNS를 사용하다 보면 내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보통 좋은 데 갈 때 올리고. 맞아. 그렇지. 뭐 특별한 데 갔을 때.
근데 뭐 현실은 또 막 힘들 때가 더 많잖아. 그렇게 좋을 때 사진 한 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SNS에서 이렇게 나를 표현한다는 게 진정한 나일까? 페이스북 디프레션이라는 신조어가 심리 용어가 있거든. 오.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SNS라는 건 또 소통하는데 아주 내 감정을 깊게 표현한다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올려도 댓글로 힘내. 맞아. 뭐 좋아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어. 이런 정도인데 내 얘기를 깊게 털어놓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면만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감정이라는 거는 이 글자나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표정, 맞아. 제스처에서도 서로 느껴지는 거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되기도 했지만 비대면, 1인 가구 이런 게 좀 늘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혼자 있는구나 그냥. 내가 요즘은 이제 의대 후배들 병원 분위기도 보면은 회식이 우리 때보다 많이 줄었어. 확실히. 이제 개인 생활이 중요하니까 회식 문화라던가 뭐 사수와 후배 관계 이런 게 사실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일단 선배니까. 근데 이제 선후배의 어떤 순기능들도 좀 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혼란을 좀 느끼는 부분도 이 화병이 좀 늘어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 화병의 그런 스트레스들이 뭐 치매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그치. 뭘까?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거든. 화병 증상이 어쨌든 우울과 신체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지나치면 치매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또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되고 이거를 뭔가 담배나 술 이런 거를 하면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신체, 정신 건강에 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 이 얘기 듣다 보면은 혹시 나도 화병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 있어. 이것도 있어? 있어? 일단 첫 번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두 번째,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세 번째, 두통이 있다. 소화가 안 된다. 쉽게 숨이 찬다.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의욕이 없다.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혓바늘이 난다. 아랫배가 좀 따갑다. 12번째, 모간이 뭔가 꽉 찬 느낌이다. 이런 증상이 3가지 이상이면 화병을 의심해 보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방문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 만약에 내가 뭐 여기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말하기 치료가 도움이 된다. 말하기 치료? 그러니까 말하기 치료라는 거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털어놓으면서 좀 좋아지는 걸 말해.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내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를 몰라주고 핀잔만 줬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언어화라고 하는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감정을 좀 관찰하는. 보니까 감정의 어떤 원인을 이렇게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감정이 이 원인의 결과로 좀 합당한지 자기가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합당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고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은 아유 나쁜 놈, 화낼 만한 상황이었네. 그럼 이 새끼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오늘 즐거운 거라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내 생활이 감정에 좌우돼서 뭐 압도되어서 흔들리는 것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 근데 갑자기 오늘 내 감정이 어땠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연습이 쉽지 않을 것 필요해. 같아. 갑자기 그치. 그래서 뭐 감정일기, 우리가 일기를 쓰는데 감정일기 쓴다거나 오늘 내 하루의 감정을 뭐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로 좀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정기적인 운동이라던가 뭐 신체 활동, 뭐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가 많은 세상이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립되고 삭막해졌고 뭐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문제고 나만의 시간 없이 막 많은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이러는 것도 감정 소모가 크고 여유가 없으니까 내 성향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적정 수준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